외국인의 매도가 거셌던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장 참 어수선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이라크 소식까지 터졌죠. 자, 오늘장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 내일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장 탑10과 함께 하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출연자 누구신가요? 네, 자 오늘 메리츠정금증권의 서동수 대리 오늘 또 나오셨네요. 그리고 토마토 투자 자문의 정종현 운영력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 대리님 오늘 자주 뵙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대신 나오게 되신 거죠? 예, 그렇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력님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네. 중간에 자꾸 쉬는 날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예,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네. 뭐 한 주간 동안 지수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 그래서 네. 뭐 뭐랄까요, 좀 지수보다는 좀 무난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장이 전체도 좀 안 좋아져서 네. 예,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권미란 앵커. 네, 오늘장 탑10 키워드 보시죠. 첫 번째, 이라크 내전 위기, 시아파와 수니파가 다시 증시에 등장합니다. 이라크 그 종파의 충돌로 이라크 내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국제유가가 특히 간밤에 2%대 급등 양상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안에서 이 여파로 정유주와 태양광주가 올랐고 또 이라크 쪽의 정정 불안감 때문에 건설주가 좀 불안에 떨었고요. 항공주, 전기가스 쪽이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1900입니다. 이라크 악재에다가 무엇보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를 거세게 내놨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98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라크 악재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가해졌고 장중에 하락 변동성, 흡사 만기일 후폭풍 같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체크포인트. 키워드는 셀코리아입니다. 외국인이 21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오늘 특히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로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네이버 쪽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다음 주 외국인 우리 증시 다시 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셀코리아의 어떤 시작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토론 시작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이라크 내전하고 1900, 또 셀코리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정종현 운영위원님 오늘 먼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먼저 좀 볼까요? 네, 오늘 뭐 이라크 관련돼 있는 얘기를 좀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뭐 증시가 많이 빠져서 오늘 한 20여% 빠졌잖아요. 네. 근데 하락을 할 때는 사실 이제 뭐 좀 악재가 좀 많이 부풀려지는 현상을 좀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뭔가 하락의 빌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오늘은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빌미로서 제대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지고 또한 더불어서 또 뭐 주제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매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 보여집니다. 네. 그쪽 내전이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가능성을 본다는 건가요? 지금 일단 실제로 내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알려지다시피 뭐 이제 이라크 북부 지역 쪽에 한 30%, 북토의 30%가량이 이제 반대파에서 점령이 됐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주요 정유 이제 원유 시설은 이라크의 남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내전으로 인해서 뭐 어떤 그 정유 시설이 어떤 타격을 받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이게 또 종교적인 좀 분쟁이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라크는 시아파였나요? 이라크가 시아파고 이제 이라크 반정부 세력이 이제 수니파인데 네. 사우디가 또 수니파죠.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사우디하고 정반대에 있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반정부 쪽이 이라크에 대한 반정부 쪽이 친 사우디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라크에서 항상 뭔가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이라든가 뭐 서구 열강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조기 종료를 시킨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뭐 지금 어차피 이제 그 미국 쪽은 사우디 쪽이 친미국파 아니겠습니까? 이라크는 또 반미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라크의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 구도가 애매하지. 그러니까 개입하기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러면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이 이제 쉽게 되지 않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초과되면 그러면 증시가 어떤 급등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다소는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낙에 미국이 이제 누구 편을 들기가 애매해진 그런 상황으로 지금 플로우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대리님은 역시 좀 길어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떤 해결책이 나올 걸로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솔직히.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역시. 아까도 네. 뭐 어떤 분이 뭐 네. 이라크 지금 전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객 중에 한 분이요? 네. 제가 알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과연 그 이라크 내전 그리고 뭐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좀 확정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게 뭐가 남부가 점령을 당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거를 가지고 발생 여부에 따라서 투자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도 이거를 솔직히 이건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하는데 일단 이런 이슈가 그런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는 전혀 거죠? 아니죠. 예, 저는 네. 뭐 타이트 오일이 쏟아지고 전 세계 에너지 셰일가스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건 그냥 단순한 노이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이 진짜 확정 가능성이라든가 이렇게 최대 제일 배드한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를 한번 그냥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뭐 확전을 해서 남부를 진짜 먹고 뭐 확전이 되고 네. 또 생산량의 생산에 이제 차질이 생기고 예. 그러면 과연 이라크가 전 세계 그 오펙에서 생산량을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은 전 세계 소비량이 어느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축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OECD에서 이미 지금 35일 정도의 비축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라크는 이제 전 세계 2014년 세계 소비량 한 3% 정도밖에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이제 확정이 돼서 한 달 이상 길어진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건설이라든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지금 오픈이 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은 액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네. 특히나 정유주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가서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주도 그러니까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예. 뭐 여기서 뭐 따라잡고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 근거를 드리면 저희가 ELS 발행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월 달에 1,900억, 그리고 6월 달에 1,600억, 또 두 달 지나서 전체로 아니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 ELS가 개별 종목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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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네. 종목별 ELS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SK 이노베이션이 꼭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그런 게 터지면서 지금 많은 발행 물량을 가지고 SK 이노베이션 지금 발행 물량 3,500억이고 GS가 2,400억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3% 5.8%예요. 그중에 이제 만기 오는 게 만기가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거 다 털어내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게 털리기 전까지는 일단 정유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역시 운영님도 같은 견해세요? 낙인 배리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 종목에 대한 어떤 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성공수 대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반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세월호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그게 크진 않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엔터테인 관련이라든가 내부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업종별로 영향력이 아예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SM 같은 경우 주가 급락했던 뭐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엔 내수 소비가 침체를 겪을 수 있다. 유가가 당연히 뭐 한 일주일 상간에 이 부분이 뭐 유가 상승세가 멈추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그냥 뭐 지나가는 그냥 뉴스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도 제가 뭐 국제 분쟁이 어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제가 장담드릴 수는 없고 대신 이제 전체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이라든가 서방 선진국이 개입을 할 수 없다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살아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2분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 쪽에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일례로서
한화가 지금 이라크의 주택 공사 관련돼 있는 그 도심 건설에 금액이 한 제가 알기로는 40억 달러. 네, 전문가님 죄송한데, 아니 부장님 말씀해 예. 주셔서 죄송한데 지금 약간 반대되는 견해라고 했죠.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40억 달러 어떤 정도가 부분이 될 수 반대되는 있는데, 견해인지? 그러니까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영향력이 없을지언정 네. 해당 관련돼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리스크를 했는데. 실적에 네.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견해세요. 예. 건설하고 항공 건드리지 말자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연구원 리포트 하나 보니까 이제 그림으로 해서 전략을 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SK증권에 그분이 태양광하고 이제 뭐 원전 쪽도 좀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원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저렇게 돼가게 되면 에너지 수입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또 천연가스 ETF가 한 4%인가 급등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다시 한번 원전 카드를 꺼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했고 태양광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OCI랑 원전 관련주들은 어떨 걸로 보세요? 역시 그런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스킨, 그러니까 지금 기존 투자를 에너지가 안 짜고 계시다. 비석유 네.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에너지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싸고 별로다. 충분히 쓸만하다고 저는 아직은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운용력도 같은 생각이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태양하고 원전은 예.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보세요. 아니 건드리지 않는다기보다는 네. 그 뭐랄까요, 아까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길어져도 만약에 예, 장기화돼도 유가가 길어지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 달 이상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유가가 뭐 고공행진을 펼쳐버릴 수밖에 없고 예,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반사이로서는 태양광이나 원전 쪽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오늘 그 보고서 봤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논리가 일본이 원전을 선호한다고 해서 국내 원전주가 오른다는 거는 조금 저는 그 개연성 많이 물려 예, 말이 안 그렇게 돼요. 제가 너무 연결성은 이야기해서 없는 것 맞나요? 같아요. 예.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일본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 원전 많이 하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심리적으로? 전혀 그렇게 논리적 안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지금 기존의 가정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확 깨고 다시 대체 에너지가 부각이 된다는 점은 좀 어떻게 애매하다. 애매하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조금 이라크 내전 관련해서는 시장 내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러니까 그 투자의 지표로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봤고요. 다만 이제 섹터별로는 뭐 수혜주든 피해주든 오늘 분류된 거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 다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자제하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네요. 자,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라크와 유가 지켜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무기와 악기.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죠? 역설적인 표현 같은데요. 아마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스페코와 삼위각기의 지분 관계를 모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이 시장에 알려졌는데요. 중국의 피아노를 잘 팔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삼위각기. 여기에 2대 주주가 바로 방산주인 스페코라고 합니다. 15%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3위각기의 주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이 스페코의 지분 가치도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이 두 종목은 11에서 14%의 급등을 보이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이 가운데서 오늘 차이나 그레이트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신발에서 의류까지 생산 범위를 넓히면서 좋은 실적을 내가고 있는 차이나 그레이트. 오늘 바로 기업 설명회가 2시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업 설명회를 앞두고 사흘째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중에서 CKH와 완리도 신고가 부근입니다. 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중에 좋은 실적 내고 있는 기업 어디 없을까요? 자, 여섯 번째 키워드, 중국 완다그룹 투자. 이랜드그룹이 중국 완다그룹으로부터 레저 사업에 투자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장돼 있는 이랜드그룹주 데코네티션과 이월드가 나흘째 상한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다음 키워드, 일곱 번째는 제습기주입니다. 제습기가 여름 필수 가전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제습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로주로 알고 있던 파세코도 제습기 사업을 한다고 하고요. 위니스뿐만 아니라 신일산업도 이제는 제습기주입니다. 자, 지금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특히 파세코가 신고가를 냈고 또 다른 종목들도 신고가 부근인데요. 오늘 일제히 좀 하락하긴 했지만요. 이들 종목군의 순환매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제습기주, 여름철에 수혜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수익성 악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어떤 부분 토론할지 세 분 말씀해 주시죠. 네. 자, 무기, 악기,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중국 완다그룹
다 뭐 중국 관련 얘기인 것 같고 제습기주까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님께 먼저 드릴게요. 요 중에 어떤 거 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방송하면서 또 희망을 또 드리는 네. 소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차이나 그레이트 중심으로 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한번 예. 네. 자, 요즘 그 상장주, 그러니까 중국 국적주 중에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쪽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신고가던데 거의 차이나 그레이트는? 사실 네. 저도 잘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올라가는지. 사실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네. 사실 여기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키워드는 투자라든가 리스크의 키워드는 불신입니다. 불신. 신뢰. 예. 지점장님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신뢰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대리님 지점에 예. 계시니까 예, 예. 지점장님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장님 이런 종목 안 좋아하세요? 중국 국적주 이런 거 요즘 안 하세요? 이거 근데 당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거는 그래서 신고가라서 크게 안 물렸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연초엔가 지점 예. 연결만 해보면 항상 지점장님들은 차이나 뭐 이러던데.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예전에 처음에 상장을 네. 했을 때 뭐 중국 엔진 집단이라든가 네네, 예. 그 사실 처음에 이제 원양자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그러면서 좀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네네. 다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스킴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 리레이팅을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한 올해 기준 한 6배 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6.5배 정도. 올랐어요. 예. 네, 예. 뭐 그렇게 이제 엄청 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제 또 레포트 보면 또 여기에다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의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중국 기업의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들 몇 부분은 네. 지금 뭐 프리미엄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새로운 우리가 머리를 깨끗하게 지우고 네. 예, 그렇지만 불신이라는 그 단어, 신뢰라는 단어, 네. 거기에 분명히 다시 한번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 중국 기업이 사실 뭐 아예 영업 형태가 없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몇 개 기업을 좀 찾아봤는데 완리 같은 완리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좀 2천억이 좀 안 돼요. 네. 근데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27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배가 안 되잖아요. 그걸 굉장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적은 믿는데 이제 그 실적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신뢰라고 하는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실적이 네. 깨졌을 때 과연 이 기업을 누가 커버를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네. 제가 그 기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모 증권사의 이제 뭐 법인 영업부나 이런데 이제 좀 내부 직원들이 네. 그 회사를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을 시켜주면서 그 IPO를 하면서 예. 그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사들인 거예요 주식을. 예. 싼 가격에 좀 미리 상폐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제 물론 이제 상장이 될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었는데 우리나라에 상장한 이후에 몇 년,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픈 면이 좀 굉장히 많아요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네네. 신뢰도가 깨진다면은 굉장히 주가상이 힘들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수급단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올라왔을 때 국내 기관들이 많이 관심 갖고 주식도 많이 사들이고 실적도 좋다 이제 리포트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제 차이나 그레이트나 완리 같은 경우를 보면 국내 기관보다 우리 외국인들이 더 많이 주식을 사서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관 쪽 내지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이제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좀 없고 일단 외국인 쪽의 수급만으로 주가가 좀 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나요? 차이나 그레이트가? 잘 나왔나요? 그러니까 예, 아주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운용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아직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IPO를 진행하신 분들 중에 그 주력 인사분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가세가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국적주들은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왜 그 정도냐? 그러면 우리 이제 국내 운용력 분들이 이제 중국에 간 이야기들이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찌라시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는 소개 하는데. 좀 해주시죠. 뭐라고 나왔나요? 그런 그거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 해당 상품의 진짜 창고에 가득한지 확인을 하러
그때 이제 그 갔더니 운용력이랑 예. 그때 애널 분들이랑 몇 분들이 많이 가셨대요. 예. 많이 가셨는데 그럼 우리 한번 창고 가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거, 만들어내고 있는 거, 지금 뭐 생산하고 있는 거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침에 지금 다 출하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굉장히 비싼 식당에 가셔가지고 또 식사하시고 그랬다는데 받으시고, 예. 예,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불확실한 면들이 이 모든 투자 그 시장 참여자들이 깊은 곳에 이 불신이라는 게 가지고 있다. IPO를 하신 분들도 당하시는 판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아까 신뢰에 관한 그 단어가 일단 나오게 되면 예. 절대적으로 빠져나오셔도 되지 않을까 진짜 싶습니다. 애매하네요. 그 예전에 제가 지금 확인해 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이 잠깐 나는데 한솔 홈데코가 예전에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에 조림 사업 한다고 그래서 예. 그거를 어떤 그 옛날에 네, 꽤 오래됐죠. 제가 아시는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분은 직접 뉴질랜드를 갔대요. 그 돈이 많으신 분인데 직접 가서 그 실제로 그런 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까지 하루 갔는데 창고가 비어 있었으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저는 좀 추정을 해보기로 요즘에 이제 그 폴리에스터 단가가 지금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합성 섬유 단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뭐 한세 시럽도 그렇고 우리 태평양 뭐 물산인가요? 그런 쪽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일신방도 그렇고요. 여기도 지금 그런 섬유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합성 섬유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나 실제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 말씀하신 한세실을 비롯해서 네. 최근에 원화가 이제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는, 뭐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뭐 철강주에 대해서도 원가 하락 요인이 더 크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서 움직였던 업종이 이제 뭐 중국 기업, 우리나라 하나는 중국 기업 쪽에 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완리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건자재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거의 때문에 비슷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거의 좀 네.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 보여지고 모든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다 움직인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혹시 예. 유니클로 주가 보세요. 외국 잘 보시니까. 유니클로 주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패스트 리테일링인가요? 유니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한국 업체는 좀 관심이 많아요. 그쪽 주가는 좋나요? 잘 나가고. 비상장 있나요? 업체입니다. 예. 비상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시간 관계상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테슬라 특허 무료 공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기들의 특허를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나눌 만큼 충분히 크다면서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짝퉁 테슬라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 이색적인 행보죠. 특허 전쟁 시대 말이죠. 자, 이렇게 스스로 이 진입장벽을, 산업 자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를 1인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커질지 주목됩니다. 9번째 키워드, 포스코 인수 포기. 포스코가 동부그룹 자산 패키지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동부그룹 측에서 판단한 그 자기들의 동부제철 인천공장 등의 자산 가치는 9천억 원, 또 포스코가 제시한 것은 7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측은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동부제철은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6.5% 비교적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10번째 키워드. 보험주. 오늘 매도 공세를 펼쳤던 외국인이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샀던 업종이 보험주입니다. 과연 보험주 업종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지도 앞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어떠십니까? 그 자동차에 빠져 계시는 네, 우리 서동수 대리님. 예, 자동차에 빠져 계신다고 그러는데. 테슬라 네. 특허 공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전기차를 우리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갖춘 자동차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보고 네, 있어요. 간단하게 좀 저는 해주세요. 솔직히 네. 차로 보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차하고 이런 차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그 네. 선택이 예. 좀 토니 스타크처럼 멋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절박해 보였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200건에 달하는 특허로 오픈을 한다는데 그 특허가 그렇게 가치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반대로 좀 들었었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도 안 되는 그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전체 판매 대수가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1분기 까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얼마 안 늘었죠. 이게 지금 새로 새 건데 이게 10%로 벌써 줄어들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성장의 키는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내년 15년까지 전기차를 50만 대 푼다 그랬었는데 그게 좀 어떻게 진짜 맞춰져 가느냐.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근데 그게 만약에 맞춰준다 그러면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터리 문제, 그리고 충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고 충전소가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가격이 진짜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배터리도 그냥 그렇고 충전기도 분명히 해준다고 그랬는데 별론 것 같고 가격도 싸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가져갈 키워드 바로 가볼게요. 네, 운영장님 뭐 가져오셨습니까? 예, 저는 10가지 중에서 셀코리아 가져왔습니다. 아, 셀코리아요? 예. 오늘 안 다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외국인 뭐 현선물 다 팔았는데 좀 더 이어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제가 이 코너를 이제 제가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2주 전이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는 이유가 있다. 영업이 9조 원이 안 나올 건데 과연 실적만 보고 사겠냐.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이유를 가지고 샀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팔고 나간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뭔가 메리트를 느껴갖고 살 만한 업종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도 안 산다? 그러면은 중국 관련도 당연히 안 살 것이고,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한 10조 원 가까이 주식을 사모아 놨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6조 원 아니에요? 6조 원 매수해놨으니까 이것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뭐 추가적인 어떤 순매수를 더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좀 매도하거나 아니면 중립 수준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장이 좀 더 꺾인다고 보시는 거죠?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꺾일까지 아는데 조금은 눌릴 것 같다. 키워드 혹시 어떤 거 가져가실래요? 원래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셀코리아네요. 역시 좀 더 그러면 일단 있는 걸 좀 팔아야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어떤 섹터를 좀 드러낼 거로 보세요? 코리아 다 일단 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좀 제가 봤을 땐 오늘 신호를 굉장히 강력하게 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럴 때는 몸을 추스리는 게 맞다. 현금을 가져야 돼. 공략주도 그럼 없으시죠? 공략은 이제 매도를 하는 게 공략이죠. 매도하는 게 좀 보자는 거고 운영장님은 공략주가 저는 오늘 다른 코너에서 오늘 장중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운이 좋게도 이 종목은 대략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삼천리 자전거 갖고 왔습니다. 뭐 오늘 종가가 2,500원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종목이 2분기 실적 우량주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대비했을 때 한 350% 정도 영업이익 증가, 환율 강세, 약간의 수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기관보다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조정을 받는다라면 2만 원 전후 가격대에서는 공략이 좀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단기로는 한 22,000원권 보시고 손절은 아래쪽으로 19,000원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실 거면 19,000원 손절을 너무 타이트하게 지키지 마시고요. 아예 내려오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까지 가져갈 키워드 두 분 모두 셀코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중국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국 관련된 키워드도 많이 썼지만 오늘 중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중국 모멘텀 다음 주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공략주 정종현 운용력 삼천리 자전거 추천했고요. 서동수 대리 없습니다.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서동수 대리가 저희랑 이게 한 3, 4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략주가 없는 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시장을 좀 아래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오늘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선전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거래소보다는 좀 좋은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